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 마지막 주 이제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때부터 그전에도 이제 제가 파이코인에 대한 접근 방법을 바꾼 지가 지금 한 몇 개월 되지만 상당히 심오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암호화폐. 2019년도 3월 14일 날 세상에 알려졌죠. 네, 제가 오늘 썸네일을 뭐라고 그랬냐면 2018년 9월 3일 그 이전 이후 아마 그때 향후 20년 내지 30년을 우선 준비하기로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백서에 보게 되면 2018년 12월 달에 이 사람들이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2018년 12월. 어쩌면 그 이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죠. 음, 사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 대해, 이제 이 KYC 때문에 만나 뵈면서도, 굉장히, 제가 그냥 증권회사 다니면서 그냥 몸에 뱄던, 그냥 돈 벌러 온 사람들, 이렇게 보던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이제 이 KYC 때문에 이제 회원님들을 직접 만나 뵈면서 이런저런 얘기, 이제 삶에 대한 얘기도 하다 보면 굉장히 좀 역시 이제 좀 인생에 좀 깊이가 있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추석 때 그런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예전에 그냥 이런 어떤 재료나 얼마다 이런 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제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던 생각을 이제 오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원래 이런 얘기는 그냥 저랑 이제 생테크 공부하시는 회원님들하고만 주로 하던 얘기인데, 스물 몇 살 때인지 잘 모르겠어요. 21살인가 2살인가. 아무튼 그때 공부한다는 핑계로 집에 있기 싫어서 강원도 문막에 있는 이제 절에서 고시 공부한다고 있었지만 공부보다는 그냥 그랬죠. 그러면 이제 그래도 집에다가 이렇게 돈 좀 보내라 뭐 좀 보내라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하러 가려면 어 문막 읍내로 내려가서 우체국에 가서 이제 딸딸이 전화를 돌려야 돼요. 딸딸이 전화라는 걸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거저 딸딸이 전화를 돌려서 이제 집에 전화를 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전화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문막 우체국에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앉아서 뭘 이렇게 이게 우체국에 책이 있길래 보니까 안호상 씨인지 안현필 씨인지 잘 모르겠어요. 안호상 씨 같아요. 안호상 씨. 예전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연세가 이제 70대, 60대 후반이나 70대 되시는 분은 안호상 씨라는 분을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삼위일체라는 영어책을 영어를 어떻게 하는지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보던 책이죠. 안호상 씨가 쓴 책인데, 이렇게 우체국 아마 우체국에서 만드는 책 같아요. 이렇게 딱 펴보니까 사람이 삶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그래요. 하나는 초가 되는 거고, 하나는 거울이 되는 거라는 거 있더라고. 내용이 그때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초는 이제 자기 한번 불살 나가지고 이 사회에, 인류 사회에 빛을 내는 거고, 어, 거울은 자기는 이제 그러지 못하지만 그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추어 주는 역할. 학교 다닐 때 이제 데모하는 애들도 있었고 친구들 중에 용기 있는 애들이죠. 근데 저는 예전부터 그랬어. 난 독립운동 못할 것 같다고. 독립운동 그러다가 잡혀갖고 막 손톱 뽑고 두들겨 펴면 아이고 잘못했어요. 그래서 막 다 불어버릴 것 같고. 그런데 데모하는 애들도 좀 그런 게 좀 있었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용기가 없어서 뭐 내가 초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그래 거울, 나도 거울이 돼볼까? 그래도 초가 품나지. 아, 거울은 좀 그렇잖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요즘 와서 다시 그 생각이 이제 문득 떠오르면은, 정말 이 니콜라스 부부가 그때 안호상 박사가 얘기한 초와 같은 사람들,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얼마든지 상장해서 그냥 띵띵거리고, 아 니콜라스도 뭐 마누라 몰래 좀 바람도 피고 뭐 술도 먹고 뭐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뭐 아주 그냥 정말로 몇 년째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제가 파이코인을 쭉 보면서, 제가 이거 상장하면 기본 300불 넘어갑니다. 에, 시- 어쩌면 시초가는 314불 거래소에서 상징적으로 갖다 붙일지 모릅니다. 갖다 붙이고 그다음엔 내리겠죠. 내리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그런 거는 뭐 어떤 코인이라든지 다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그 안동수 박사님 그 팀에서 이제 처음에 파이노믹스 책을 쓸 때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이렇게 썼지만, 저는 경제적 접근 파이노믹스에 관한 거를 써달라 그랬지만 좀 제 앵글에서 좀 다른 분들과 다른 시각에서 썼고,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인 19명의 경제학자들, 아담 스미스부터 해서 이 파이노믹스의 경제 철학, 이 사람들의 경제 철학을 어디다 좀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나 보다. 이게 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역시 저한테도 깊은 의미가 있고, 그게 2018년 9월 3일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12월 달에 계획을 해서 3월 달에 론칭을 했죠. 그래서 뭐 그때는 한 시간에 막 1000파이씩 받을 때였죠. 초창기에. 저는 뭐 그때는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2, 30년간을 준비하기로 했을 것이다라는 이제 제 생각을 달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2010, 이거예요. 2018년 9월 3일 날 이 책이 세상에 나왔어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유발 하라리가 쓴 거죠. 21세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때 이미 유발 하라리는 호모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로 뭐 전 세계적인 총균세 저리 가라. 총균세보다도 사실 더 훨씬 그 뛰어난 통찰력을 하고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죠. 이 책을 제가 언제 샀느냐? 제 기억에 8월 31일 아니면 9월 1일 날, 2018년 8월 31일 아니면 9월 1일 날 샀어요. 어디서 샀느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샀어요. 제가 그리스 크레타 섬에 갈 일이 있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으로 갔다가 거기서 뭐 아무튼 몇 시간 기다려가지고 거기서 6시간 우리 니콜라스의 고향인 이제 그리스로 가는데, 책방에 갔는데 어떤 책을 살라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호모 데우스를 살라고 그랬나? 아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책을 그거 살 거면 이걸 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출간일이 9월 3일이야. 근데 저는 9월 1일인가 8월 31일 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출간일보다 책이 미리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걸 샀어요. 원서로 된 걸 샀어요. 야, 이거 한국에서 이거 나오려고 그러면, 이거 어떤 사람이 번역해서 하려 그러면 뭐 6개월 정도는 걸릴 테니까, 야, 나는 다른 한국인들보다 이거를 내가 6개월이나 먼저 사네. 그래서 그거를, 근데 제가 태어나서 영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책은 아마 이 책이 처음 아닌가 싶어요.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영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from cover to cover, 앞 커버부터 뒷 커버까지 다 읽은 게 이 책이 처음이에요.
단어를 모르면서도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는 뭔 소린지는 몰랐어요. 유발 하라리가 원체 이제 구락발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빨려 들어갔는데 안동수 박사님이 파이노믹스의 그 경제 사상을 하라고 그러면서 보니까 제가 요즘 생각에 이거를 니콜라스 아마 마누라가 봤든지 누가 봤다. 여기에 생물학과 이 컴퓨터 공학의 결합이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가 여기에 나오는 거거든. 2018년 9월 3일이죠. 근데 한국에도 2018년 9월 3일 날 똑같이 한글판으로 출간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들보다 6개월 먼저 읽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각국에 미리 이제 동시에 출간하려고 핵심적인 나라들한테는 책 원고를 미리 보냈다라는 소리죠. 미리 보냈고 한국에서는 이제 권병근 씨가 이거를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영어권이나 일어권이나 중국어권이나 세계 중요한 뭐 한 30개국 나라 언어로 동시에 번역이 돼서 전 세계에 딱 뿌려진 거죠. 그리스어로도 됐겠고 뭐 다 됐겠죠. 그런데 파이코인을 제대로 파이코인의 어떤 방향성을 알으려면 얘네들을 알 수밖에 없어요. 이때 이미 암호화폐 나왔을 때라고요. 2018년이면은 막 2013년에 한번 훌라닥거리고 2016년, 17년, 18년 막 훌라닥거릴 때라 가지고 다 비트코인으로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을 때라고요. 여기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아마 이게 이 니콜라스 부부의 어떤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특히 이제 이 화폐 이 코인 시장 사람들은 생각하기도 어려운 생각이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 한번 올려보고요. 어, 도, 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기 뭐 다른 채널, 다른 유튜브 시청자분들과 좀 다른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게 챕터가 크게 5가지예요.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과 전혀 다른 어떤 기술적인 도전, 그렇죠? 지금 뭐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같은 거 이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도전. 사실 이 책이 나올 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중국한테 관세를 막 때리기 시작할 때죠. 쟤네들 좀 이상한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1971년도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핑퐁 외교를 시작하면서 어, 정말 이 돈 가진 사람들이 이제 중국과 이제 그 사랑에 빠져 그 30년간이 거진 끝나갈 무렵이죠. 생각이 막 바뀔 때죠. 이때 이제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먼저 이제 먹고 아무튼 그럴 때죠. 지금 뭐 이 글로벌리스트들은 글로벌리스트들대로 막 난리를 칠 때고 어 한국에서도 야 뭐 좌파가 어디 있고 우파가 어디 있어. 다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라는 이제 막 그런 거를 나왔을 때 그러니까 기존의 가치관이 다 깨졌을 때 정치적인 우리가 알고 있던 거와는 다른 그 이후에 이제 신냉전 체제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기술과 다른 기술이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정치와 다른 정치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도무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이제 많이 막 헷갈리는 거죠. 도무지 우리 나훈아 형님처럼 테스 형, 이 세상이 왜 이래?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절망과 희망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3번째 챕터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인류 역사라는 것은 아주 그냥 원숭이 때부터 해서 결국은 인류 역사라는 것이 어떤 진리를 향해서 가잖아요. 진실, 진실. 그러니까 파이코인에서 KYC 같은 거 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인테그리티, 진실, 진실함. 그래서 거기에 아무튼 그렇게 나가고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뭐 증권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세계 경제나 그다음에 심지어 뭐 달러가 망한다, 뭐 법정 화폐가 없어진다, CDBC가 나온다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회복 탄력이 생기는 거죠. 뭐든지 이제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21세기가 시작한 지 18년 지난 다음에 이 책이 유발 하라리가 낸 거고 이게 마지막 책이죠. 그리고 2018년도 12월 달에 니콜라스 부부가 암호화폐가 세상에 나온 지 거의 10년째 되는 해 자기네들이 암호화폐를 준비하기 시작해갖고 지금 6년째 접어드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이 파이 네트워크에 어떤 걸 알으려면은 제가 아담 스미스부터 19명의 경제학자들 책을 사다가 봐도 뭐가 이렇게 아다리가 딱 맞는 게 없었는데 이거랑은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코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파이 네트워크 하는 일에 대해서 요거로 이거 한 3일 걸릴지 이틀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먼저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술적 도전 오늘은 뭐 기술적 도전까지밖에 못 하겠네요. 기술적 도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던 세상과 전혀 다른 기술이 막 나오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첫 번째가 환멸. 그러니까 뭐 2012년도 이후에 세상이 망한다, 뭐 어쩐다, 막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기술적, 경제적 이런 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을 다 파괴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뭐 암호화폐도 나오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사회적, 경제적 모델이 화폐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유발 하라리가 주장한 게 그래갖고 지금 막 우리가 알고 있던 기술 경제가 파괴되고 새로운 사회 경제적 모델들이 막 나오는데 그 모델들은 분명히 어떤 일자리보다는 인간을 보호한다는 원칙하에 나올 것이다. 인간을 보호한다는 원칙을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비록 저기 소련이 망하고 그랬지만 야 이게 시장주의라는 게 이게 답이 아니었구나. 이 자유민주주의가 꼭 답이 아니구나. 그렇다고 공산주의에서 얘기하는 평등주의와 이게 사회민주주의도 답이 아니고 이건 뭐야?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인간을 보호해야 된다는 원칙이라는 거죠. 뭐 사람이 필요 없다는 등, 뭐 돈을 나눠준다는 등, 기본소득제를 한다는 등, 뭐 저기 어 언론인이 뭐 이런 데 나와서 잘난 척하는 애들은 뭐 아무 말이나 막 짓거려 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딱 이런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이 제대로 되려면은 인간을 보호하는 원칙에 맞는 사회 경제적 모델이 나와야 된다. 벌써 여기서 KYC 이 니콜라스 부부가 하는 파이 네트워크의 KYC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저기 사실은 한 88 올림픽 이후부터 마찬가지지만 이게 라떼들 요즘 젊은 것들 뭐 일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외국인 노동자 오고 뭐 일 많은데 저 새끼들 고생을 몰라서 그렇다고. 근데 젊은 애들이 보기에 지금 노인네들이 일자리 만들어 놓은 거는 전부 젊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한테는 정말 고역이고 차라리 노는 게 낫지 할 필요가 없는 것들. 다르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요즘 우리 세대 아이들과 요즘 세대 아이들이 생긴 것도 다르고 이게 뭐 키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모든 품질이 다른데 고품질은 고품질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우리 세대한테 맞는 거를 요즘 애들한테 하면 안 되는 거죠. 요즘 옛날에는 끝까지 월급 정년 때까지 안 잘리면 평생 다녔는데 요즘 애들은 뭐 이렇게 뭐 저희 형님만 해도 도로공사 다니면서 대학 나온 사람이 도로공사 다니면서 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이거 표 받고 그거로 평생 해서 졸업 그래갖고 정년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애들이 그래요? 평생 그런 현금 출납원 잘리지 않고 나 끝까지 다니고 나중에 연금 받으면 된다.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이 이 기술이 막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간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필요한 어떤 사회적인 지위,
자존심, 자존감, 기본적인 필요 같은 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입으로 풀어낼 말빨들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사실은 젊은 애들이나 한국에 우파가 없잖아요. 우파라는 사람들이 그냥 돈 벌면 우파인 줄 알아. 근데 돈은 좌파들이 더 좋아해. 그러니까 우파 좌파도 없어요. 사실은 다 환멸이야. 이게 뭐가 좀 그런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뭐 막 이렇게 뻥을 쳐. 뭐 인공지능이 생기고 뭐 양자 컴퓨터가 생기면 막 직업이 막 없어져 갖고 다 뭐 거렁뱅이 되는 줄 알아. 아니라는 거죠. 이러다가 보니까 뭐 벌써 20분 됐는데 여기까지 하고 계속 또 내일 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할게요. 감사합니다.